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5 ISA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ISA라든지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간단한 그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도 틈틈이 어셈블리 명령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보고 익숙하게 된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우리 이제 다른 책으로 이거 끝난 다음에 그걸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령어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이게 결국 ISA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명령어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뭔지를 좀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인스트럭션 셋 명령어 집합이죠. 자,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언어의 단어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단어. 그걸 모아놓은 게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람 언어로 얘기하자면 딕셔너리가 되겠죠.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명령어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컴퓨터의 종류를 결정하게 돼요. 즉, 다른 컴퓨터들끼리는 다른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다른 사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ARM이라고 하는 프로세서 코어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와 인텔의 펜티엄, ARM의 코어텍스 A, 자, 얘들의 명령어는 서로 달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컴퓨터죠. 서로 다른 컴퓨터가 돼요. 자, 그런데 펜티엄 같은 경우 펜티엄 4 있고, 또 새로운 9세대, 10세대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펜티엄이 이게 나오고 있죠.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ISA 즉 명령어죠. 9세대 ISA가 있으면 10세대가 되면 이걸 포함해서 10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1세대, 이렇게 해서 12세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한없이 커져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위 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다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 얘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가 별로 명령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기존 거를 없애지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펜티엄의 명령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요즘 나오는 펜티엄 명령어가 한 1500개? 그 정도 되는 거죠. 1000개가 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죠, 점점. 안 쓰는 명령어가 대부분인데 옛날 거라서 없애고 싶은데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명령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 컴퓨터는 이 인스트럭션 셋이 상대적으로 단순했어요. 50개, 60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리스크5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 말고 이걸 보고 이제 하위 호환성이고 인크리멘탈 어프로치, 점점 증가하는 방식인데, 리스크5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는 모듈 방식, 필요한 모듈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심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만 딱 쓰고 필요한 것만 넣고 필요하지 않은 건 빼고 이렇게 구성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5 인스트럭션 셋은 이거는 이제 책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 사용되고,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리스크5 책을 또 주 용도로 사용할 건데, 그 책에서 이제 리스크5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방형 ISA, 공개되어 있는 ISA인데 그 UC 버클리에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리스크5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거라서 가장 이제 현대적인 ISA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웹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LMS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리스크5 레퍼런스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리스크5의 모든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말이 빨라졌네.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유사한 ISA는 인베디드 코어 마켓, 그러니까 인베디드용으로 사용되는 조그만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과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고, 뭐 어느 용도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용도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기에 이 경쟁 상대는 암이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 인베디드 시장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절대 강자예요. 절대.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거의 독점이에요, 독점. 휴대폰, 태블릿 이런 쪽. 자, 최근에 애플에서는 맥북에다가 인텔 CPU를 사용하지 않고 암으로 바꾸겠다, 암코어로 바꾸겠다 발표했죠. 암 전환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차세대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암으로 이제 변환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만큼 암이 지금 점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인텔이 상당한 위기예요. 인텔이 이거 제대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짜 옛날에 휴대폰 시장에 노키아 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세계 1위 노키아가 거의 몇 년 만에 완전 꼬꾸라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암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서버 시장 또는 제어기 시장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대응을 하기 위해 나온 게 결국 이 리스크5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죠. 리스크5. 자, 얘는 개방형이라는 오픈 ISA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암은 그 IP예요. 지적재산권. 자기 자체 이제 그 클로즈돼 있는 거죠. 돈을 내고 라이센스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고, 자, 이 리스크5라고 하는 것은 심플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편해요. 암도 처음 나올 때는 좀 심플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명령어가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새롭게.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얘들도. 자, 그 우리 연산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연산은 보통 이제 산술연산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산술연산, 덧셈, 뺄셈. 얘들은 3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쓰죠. 자, 3과 4를 오퍼랜드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피연산자.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근원 들어가는 사용하는 오퍼랜드이기 때문에 소스 오퍼랜드라고 불러요. 자, 7 이 녀석도 오퍼랜드예요. 연산에 사용되는 피연산자니까 대신 얘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오퍼랜드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 자, 그리고 이 더하기라고 하는 이게 연산자예요. 연산자 오퍼레이터. 이거는 오퍼레이터. 연산자. 오퍼랜드는 피연산자. 요거는 보통 우리 이제 이거는 뭐 등호에 해당하지만 보통 우리 이제 대입연산자로 사용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대입연산자 여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거를 컴퓨터 명령어 인스트럭션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add a, b, c 이렇게 표시를 해요. a, b, c. 자, 두 개의 소스, 여기 이 녀석이 소스고 데스티네이션은 앞에 게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데스티네이션 앞에다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걸 표시할 때 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a는 b 더하기 c 이렇게 표시를 해요. b와 c를 더해서 a에 대입하라. 이게 되는 거죠. b와 c를 더해서 a에 대입하는 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모든 명령어가 다 이런 포맷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죠. 이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피연산자가 2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가 필요하겠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덧셈은 이렇게 쓰고 뺄셈은 서브라는 명령어 쓰고 쭉쭉쭉. 앞에 add가 명령어죠. 이게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션. 이거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add 이걸 네모닉이라고 불러요. add라는 이름, add 이거를 네모닉.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여기에 써지는 애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위치에 들어오는 거를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오퍼레이션 중에 네모닉이 애드인애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모닉이 서브, 뺄셈, 곱셈, 나눗셈, 엔드, 오어, 낫 이런 명령어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네모닉이에요. 이 네모닉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모닉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텍스트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걸 네모닉이라고 불러요. 네모닉. 그 다음에 이 네모닉에 해당하는 걸 OP 코드라고 옵코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add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뭐 이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001100 뺄셈은 001110 뭐 곱셈은 010000 이렇게 이제 코드로 부여한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네모닉으로 얘기할 수 있고 코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코드. 이 코드가 원래 나중에 기계어로 사용되는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옵코드라고 이제 부르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네모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연산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 원칙을 보면 simplicity, 단순함은 뭐냐면 regularity, 뭐예요?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규칙성이 있으면 단순해 보여요. 규칙성. 이런 규칙을 가지고 모든 연산자를 표시하면 단순하죠. 이거 하나가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규칙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엔드, 우어, 낫 이런 애들이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우, 단순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단순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레귤레리티라는 이 그 규칙성 요게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그리고 이런 단순함이 간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함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죠. Simple is the best. 단순함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거예요. C 언어에서 G와 H를 더하고 I와 J를 더한 거를 뺄셈해서 F에 넣어라. 이렇게 짜죠. 자, 이거를 우리가 RISC-V 코드로 만들게 되면 자, add. 자, 요 녀석부터 덧셈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로 와서 G와 H가 들어갔어요. 자, 이걸 계산한 다음에 임시 저장 공간에다 저장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T0라고 우리가 임의로 지금 붙였어요. T0라고 하는 데다가 임시로 저장해놓고 자, i와 j를 또 덧셈해야 되겠죠? i, j 더해서 t1에다가 임시로 저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됐고 여기 됐으니까 t0와 t1을 빼야 되겠죠? 자, 이게 add가 아니고 뺄셈이 되겠죠? 빼기. 여기 들어가서 f에다가 저장하면 이게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으면 어셈블리 코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셈블리 코드. 어셈블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뭐라고 했죠? 컴파일러. C 컴파일러가 이 작업을 해줘요. 이 작업을. 자, 그런 다음에 어셈블리어를 최종적으로 기계어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이게 어셈블러.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 add에 대한 아까 add의 옵코드 있었죠. 예를 들어서 0001100 자, T0 예를 들어 이걸 뭐 이것도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거예요. G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이너리로 바꾸는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밑에 바이너리로 또 바꾸고 또 바꾸면 얘가 기계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은 이걸 수행시키는 거죠. 자,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얘를 하나 명령을 딱 읽어와요. 32비트니까 32비트 명령을 읽어다가 자, 여기 해석하니까 이거 add 덧셈 t0 g h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자 하고 수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뒷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C 언어와 이렇게 어셈블리 얘들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복잡하지 않죠? 자, 실제로는 이 GHT0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진짜가 나와요. 이건 아직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령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는 GH 이런 건 없어요. 없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서 봤듯이 G나 H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거는 이제 메모리고, 자, 리스크5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리스크5예요. 자, 이 안에는 ALU가 있었죠. 우리 그때 ALU 연산기. 자, 이게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레지스터 파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죠. 여기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잠깐 저장할 그 용량이에요.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 레지스터가 몇 개가 있냐면, 리스크5는 32개의 64비트 레지스터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건 64비트 버전. 이거예요. 리스크 보통 64라고 하는 거 64비트 버전이에요. 64비트 버전의 경우에는 64비트 레지스터 파일이 32개가 있어요. 자, 32비트 리스크5는 5 이게 빠졌다. 리스크5 32는 32비트 레지스터 파일이 32개가 있어요. 이거는 32비트 버전. 이거는 64비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3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지스터를 저장 공간 또는 연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는 실제 원래 32비트가 이제 워드인데, 원래는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64비트가 워드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32비트를 워드라는 이름으로 고정을 하고, 이것도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32비트의 2배인 64비트를 더블 워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32개의 64비트 레지스터 파일에 각각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름을 붙여줘야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X0에서부터 X31까지 32개니까 X0에서부터 X31까지 사용을 하게 돼요. 이름을 붙여서 32개를. 그래서 아까 봤던 add 이런 명령어, 여기에는 반드시 이 세 개가 콤마 이게 여기에 요 32개 중에 하나가 와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아까 GH 이런 거는 이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 이름이고, 실제 어셈블리에서는 그런 변수 이름은 없어요. 기계 어셈블리인데 없어요. 메모리 주소가 있든지 아니면 레지스터가 있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뭐 바꿔보면 add x1, x2, x3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1에다가 x2와 x3를 더해서 저장하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거고, 어셈블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설계 원칙 두 번째, 작을수록 빠르다. 작을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코어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이런 거는 수백만 개의 위치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자, 느리다는 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100 나노세크 정도 하나 읽어오는데, 100 나노. 와, 100 나노면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닌가? 자, C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예를 들어 2GHz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면 얘는 0.5 나노예요. 0.5 나노 단위로 동작하는 애한테 100 나노가 걸린다면 어때요? 200배 느리죠. 200배. 딱 200배 느려요. 이거는 그 입장에서는 완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얘하고 똑같이 동작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동작해요. 레지스터는. 그래서 레지스터는 속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지스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지스터가 리스크5는 32개를 가지고 있다. 네, 그 뜻이에요. 암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암은 16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16개 중에서 3개는 또 다른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3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64비트 암이 되면서 거기도 이제 32개로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32비트에서는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게 속도를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레지스터 오퍼랜드, 오퍼랜드 위치에 레지스터를 쓴다는 거예요. 오퍼랜드 위치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5 레지스터를 보게 되면 자, 0번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31번까지 있어요. 자, 0번은 좀 특별한 레지스터예요. 특별한 레지스터. 왜 특별하냐? 얘는 상수값으로 0이 들어가 있어요. 즉 라이트가 안 돼요. 상수니까. 컨스턴트라는 뜻은 그거죠. 상수기 때문에 값을 쓸 수가 없어요. 읽기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읽으면 얼마냐면 0으로 읽혀요. 왜 0을 그러면 너 써놨냐?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0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레지스터에 넣어놓음으로써 그 레지스터를 사용하면 0이 사용되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한 70년대부터 계속 있던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암에서는 이걸 사용 안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64비트 버전에서는 이걸 넣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쓸모 없을 줄 알고 안 썼는데 하고 보니까 필요하더라. 그래서 신제품에선 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0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1 얘는 이제 리턴 어드레스, 주소를 리턴할 때 리턴 어드레스로 돌아가야 될 주소, 이걸로 많이 사용하고, X2는 스택 포인터, 이거는 이제 함수의 리턴 주소예요. 함수의 돌아갈 주소, 이거는 함수의 지역 변수, 매개 변수를 관리하는 애. 관리하는 함수의 요걸 관리하는 게 스택이에요. 스택인데 그 스택의 주소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스택. 자, 글로벌 포인터는 보통 이제 그 변수, 데이터 영역. 우리 C 언어에서 보면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 거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거. 자, 스레드 포인트는 이제 보통 이제 OS에서 다른 쪽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567, X28부터 31, 이게 이제 템퍼러리, 임시 변수로 쓰이는 거. 내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까 우리 그 뭐 더하기 해가지고 임시로 저장한다고 했잖아, 공간에.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용도로. 자, 그 다음에 프레임 포인터, 이것도 이제 함수를 관리하기 위한 거. 함수에서 지역 변수를 액세스하기 위할 때 프레임 포인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X9, 18, 19, 20에서 쭉 27까지, 여기는 이제 세이브드 레지스터라고 해서 얘도 이제 지역 변수로 사용되는 건데, 자, 세이브드라는 거는 지금 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호추라는 애가 저장하는 이제 그런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런 메모리 공간인데, 이제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요거랑 요거 특별한 용도 배정 없이 그 지역 변수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X10, 11, 12, 13, 14, 15, 16, 17까지,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해요. 매개 변수. 네, 그런 게 요 이제 그 예약된 레지스터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예약된 거는 이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 대신, 지역 변수를 원래 메모리에 만들어야 하는데 메모리에 만들지 않고, 메모리에 지역 변수를 만들지 않고 레지스터를 사용해요. 왜? 메모리 느리니까. 메모리가 느리니까 메모리에다 만들지 말고 그냥 레지스터를 지역 변수처럼 쓰자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요 레지스터들이 되는 거죠.
용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어요. 응? 뭐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 나오는 코드예요. C 코드를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F, G, H, I, J 지역 변수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실제 레지스터에 할당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F, G, H, I, J가 차례차례 얘가 F, G, H, I, J까지 여기 21번, 22번 이렇게 할당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똑같은 코드로 add x 20번 레지스터와 21번 레지스터. 자, 20번이 G죠. 21번이 H. 두 개를 더해서 X5 임시 레지스터. X5에다 임시 저장했어요. 자, X22 I예요. J23 이 값을 더해서 X6 임시 레지스터에 넣었어요. 자, 임시 레지스터 이것과 X6 임시 레지스터 두 개를 빼서 X19 F죠. F 레지스터 넣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RISC-V 어셈블리어예요. 이게. 그래서 X라고 하는 레지스터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레지스터만 사용.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만 이제 정수를 또 이미디어트 수치 값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 요것만 하는데, 그래서 단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메모리 이런 걸 못 쓰게 막아놨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는 야 메모리를 쓰려고 했더니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드레싱 모드라고 부르는데 야 이거 다 때려쳐. 다 때려쳐. 이렇게 데이터 연산하는 거 니네는 레지스터만 사용하든지 하나 수치값 하나만 써. 요게 되는 거예요. 수치값 나중에 이건 설명할게요. 요것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엄청나게 단순해지겠죠. 단순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퍼랜드로 레지스터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하나 수치값만 쓰든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치값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add x5 x20 3 이렇게 여기 하나 레지스터를 안 쓰고 숫자를 직접 쓸 수 있는 거. 그 대신 숫자의 이제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아니면 레지스터만 쓰는 거. 요 둘 중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인텔 같은 애들은 덧셈만 해도 몇십 개예요. 덧셈만 해도 add라는 명령어만 해도 이 여기 종류별로 이걸 다 써요.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 종류대로 다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ARM도 그렇고 RISC-V는 이렇게 이제 단순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해하기도 쉽고 코드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빠른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네. 자, 넘어가라.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